한 남성이 거울을 봅니다. 61세, 퇴직한 지 일주일 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배는 나왔고 눈빛은 흐릿했고 어깨는 구부정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늙었구나.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르게 살 거야. 2년 후 지금 그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배가 들어갔고 눈빛이 반짝였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월 700만 원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단 3가지를 선택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오늘 그 3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년 전에 회사를 정년퇴직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아침 7시면 집을 나서서 밤 9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회사도 만날 동료도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아내 눈치도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몇 억이 있었습니다. 아껴 쓰면 살 수는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돈 잘 아끼라고.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수도 있고 요양원 갈 수도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슬펐습니다. 나는 이제 아프고 늙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남은 인생이 20년, 30년일 수도 있는데. 그날 밤 천장만 보다가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35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고 애들 키우느라 살았으니 이제 우리 좀 살자고.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좀 살아보자. 그날 이후로 그들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선택, 여행이었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뒤 그들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2개월짜리 장기 여행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던 곳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개월이나? 돈 얼마나 들어요? 비행기표, 숙소, 식비 합치면 1,000만 원도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느낄 수 있구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왔어야 했는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느낄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 여행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이 진짜 인생을 즐길 때라는 것을.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거울 속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 취미였습니다. 그는 평생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반대로 공대를 갔고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 여행 후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려보자. 60이 넘었다고 늦은 게 아니야. 동네 문화센터 유아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가는 날 떨렸습니다. 수강생들 대부분이 60대, 70대였습니다. 다들 은퇴 후 뭔가 해보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즐거웠습니다. 캠퍼스에 물감을 칠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거예요. 6개월 후 그는 문화센터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 듣고 집에서도 매일 그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수강생 전시회에 작품 하나 내보시는 게 어때요? 솔직히 겁났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제 우리 눈치 볼 나이도 아니잖아요. 전시회에 그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유럽 여행 때 봤던 에펠탑 풍경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그 그림을 50만 원에 사셨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의 그림이 팔렸습니다. 60이 넘어서 그 돈으로 아내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젊은 연인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달 그림을 그렸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좋아하는 걸 세상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 자신의 몸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퇴직 후 거울을 봤더니 충격이었습니다. 배는 나왔고 머리는 벗겨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옷은 10년 된 낡은 등산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날 방치했을까? 아니야, 나는 아직 20년, 30년을 더 살 사람이야.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개인 트레이닝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애들 학원비인데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투자야. 나도 좀 살아야겠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역기를 들면 온몸이 아팠고 러닝머신 10분만 뛰어도 숨이 찼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배가 들어갔고 팔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자세도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싹 바꿨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점원이 그를 보더니 약간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킷 하나 보여주세요. 제일 잘 나가는 걸로요. 재킷 하나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입어보니 거울 속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재킷, 셔츠, 구두까지 샀습니다.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완전 달라 보여요. 멋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멋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그는 매일 아침 운동하고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동네 카페에 갑니다.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저 어르신 참 멋있다는 눈빛으로. 한 번은 카페에서 30대 직장인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멋있으시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늙고 싶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나도 60이 넘어서야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요. 늙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1년 후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동창회장에 들어섰을 때 친구들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성형했냐? 10년은 젊어 보인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하고 잘 입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그게 다야. 퇴직 후 집에서 TV 보거나 손주 돌보거나 친구들은 대부분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돈 얼마나 써?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써. 여행도 가고, 그림 재료도 사고, 운동도 하고, 옷도 사. 1년에 한 5천만 원? 아니, 더 쓸 수도 있어. 친구가 놀랐습니다. 미쳤냐? 그러다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언제인데? 나 지금 62야. 80까지 산다 치면 18년 남았어. 그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면서 살 거야? 우리 35년 동안 회사 위에 살았잖아. 나중에 은퇴하면 그러면서.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까 뭐해? 돈 아낀다고 집에만 있잖아. 그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야?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몇몇 친구들이 따로 연락했습니다.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 그는 말해줬습니다. 그냥 시작하라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중 한 친구는 헬스장을 끊었고 다른 친구는 평생 미뤄왔던 캠핑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SNS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60대가 무슨 인스타그램이야? 그는 진지했습니다. 왜 안 돼? 60대는 인스타그램 하면 안 돼?
그는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하는 모습, 카페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 아내랑 데이트하는 모습, 새로 산 옷 입은 모습. 처음에는 팔로워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그의 게시물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62세 맞아요? 완전 멋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60대의 희망이세요. 팔로워가 하루에 1000명씩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0명, 한 달 후에는 5만 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퇴직하고 우울증이 오셨는데 선생님 보고 용기 얻으신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는 게 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려한 노년 특집 다큐멘터리 인터뷰 가능하냐고. 방송 촬영 날 카메라 앞이 처음이라 떨렸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6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관 속에 돈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지금 쓰세요. 지금 여행 가세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이에요. 방송 후 그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만 명을 넘었고 매일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무슨 강연을?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뿐인데. 그런데 첫 강연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강연 끝나고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저 2년 후면 정년이에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지. 그런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5번씩 강연료도 받았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웃긴 것은 퇴직 후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도 팔리고 강연료도 받고 SNS 광고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한 달에 얼마 버세요? 글쎄, 한 500? 잘 나가면 700? 대박, 저보다 많이 버시네요. 그는 지금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좋아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연할 때 사람들 눈을 봤습니다. 그처럼 퇴직 후 막막해하던 사람들, 노후가 두려운 사람들, 꿈을 포기하고 살던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 눈에 빛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일 보람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는 게 보기 좋냐? 돈 자랑하는 거 보기 민망하다. 노인네가 젊으니 흉내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이 상처가 됐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나 봐요.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신경 쓰지 마요. 저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 가요. 그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 덕분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가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과 남의 인생을 평가하며 사는 사람. 그는 전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 여성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집에만 있었어요. 애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여행 가는 게 이상해 보일까봐.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요. 다음 달에 혼자 제주도 가요.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 가요. 그 메시지를 읽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그가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구나. 그게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열심히, 더 당당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그가 웃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그가 도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니까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아내랑 데이트하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올립니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60대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지금 그는 63세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2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했습니다. 3가지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행, 취미, 그리고 자신에 대한 투자. 유럽을 시작으로 5번의 해외여행. 60년 만에 다시 잡은 붓으로 그린 18점의 그림. 그리고 20대 몸으로 돌아간 건강. 이 3가지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아내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항상 바빴고 피곤했고 짜증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내랑 데이트합니다.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신혼부부처럼. 어제 아내랑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10년 계획 세울까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젊은 것입니다. 돈? 2년 동안 1억 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림도 팔리고 강연료도 들어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퇴직 후 집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TV만 보면서 무기력하게 살았겠죠. 아내 눈치 보면서, 돈 아낀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가서 병상에 누워 후회했겠죠. 아, 그때 여행 갈걸. 그때 하고 싶은 거 할걸. 그런 후회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돈도 핑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세요.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이 주인공은 61세에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그림도, 운동도.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2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커피 한 잔 마시러 카페 가는 것부터.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부터.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 시작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서 꿈을 포기하신 분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이 영상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빠 인생 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용기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를 함께 응원하는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은퇴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응원하며 살아요. 여러분과 함께 60대, 70대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나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게 바로 화려한 삶의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